예, 표준 발음과 한글 맞춤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표준 발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고, 오늘도 표준 발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 정리해보면요. 의 표준 발음, 그리고 헛받침의 표준 발음, 겹받침의 표준 발음, 그리고 받침 소리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 받침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받침 소리로 히읗이 오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까요? 교과서 114쪽입니다. 싸, 히읗, 다의 발음은 싸타일까? 싸따일까? 우리가 이걸 의식하고 한번 확인하려 그러면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평소에 우리가 읽는 대로 발음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있는 이 대화문에 있는 싸, 히읗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표준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여기에 한번 적어봅시다. 원래 이건 짝학습이에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짝과 함께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 중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소리 내어서 발음해보고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여기에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영상을 듣기 바랍니다. 다 잘 적고 왔나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자, 먼저 1번 싸, 히읗, 기. 이건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쌌기, 싸기. 또 다른 식으로 발음할 수도 있나? 싸기? 자, 일단 표준 발음은 이래요. 싸키입니다. 싸키. 2번 싸도는요. 싸아도예요. 3번 싸히지는요. 싸치입니다. 4번은요. 싸타가는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5번은 가장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 싼는입니다. 싼는. 싼는. 이거 내용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발음한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발음을 했겠지만 이렇게 발음하지 않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어문 규정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표준 발음법 12항을 보면요. 받침 소리에 받침으로 히읗이 올 경우에 이 히읗의 받침 소리는 어떻게 발음나는지에 대해서 이 상황에 따라서 나와 있어요. 한번 이제 차분차분 보자고요. 1번 항목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의 첫 소리와 합쳐서 키윽, 티읒, 치읒으로 발음한다 나와 있어요. 일단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나중에 아마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음운의 축약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축약이라 부르는데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어떤 하나의 음운과 또 어떤 하나의 음운이 합쳐져서 이 두 개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음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그림이 너무 못 그렸나? 이렇게 그리면 될까? 이 두 음운의 성질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1이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축약 현상이라고 해요.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히읗과 기역, 디귿, 지읒은요.
축약이 되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축약이 되는 경우를 자음에서 자음 축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먼저 히읗이 오고요. 히읗이 대표적으로 축약이 되는 소리인데요. 그리고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오면요. 이 녀석들이 축약이 됩니다. 기역은 키읔으로, 디귿은 티읕으로, 비읍은 피읍으로, 지읒은 치읒으로 축약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이 모양이 축약된다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축약된다는 거지. 이 히읗은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냐면 소리를 더 거세게 만들어줍니다. 거센 소리. 소리를 거세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역도요. 원래 발음은 이렇게 소리가 난다면 히읗이 결합되는 순간 거세져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돼요. 디귿도 그냥만 있으면 이 소리지만 히읗과 결합되는 순간 거세져서 이런 소리가 나게 돼요. 여기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은요 모두 각각 있을 때는 이 예사 소리일 경우에는 그 소리가 거세지 않지만 이렇게 나지만 히읗이 결합되는 순간 이렇게 거세게 소리 나면서 소리가 합쳐지게 됩니다. 히읗과 히읗 소리는 이렇죠. 이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 하는 강한 공기의 흐름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결합되는 순간 이 각각의 소리를 더 강하게 공기가 움직이게 만들어주면서 강한 소리를 내어줘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기역, 디귿, 지읒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받침에 히읗이 오는 경우에 뒤에 비읍이 오는 경우가 우리말 사례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문법적인 원리는 이렇지만 이게 우리말 사례에 있는 경우만 적용됐을 때 이 1번 항목처럼 정리가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 내용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히읗과 기역, 디귿, 비읍이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 여기서 보면은 이 히읗은 받침 소리인 경우고 기역, 디귿, 지읒은 이 뒤에 오는 음절의 첫 소리겠죠. 자, 여기 있는 노, 히읗, 고도 봅시다. 받침으로 히읗이 오고 뒤에 고가 오면 히읗과 교가 결합되어서 키읔으로 축약되었습니다. 안, 히읗, 던. 이 경우도 겹받침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겹받침일지라도 히읗이 오고 디귿이 오면 합쳐집니다. 티읕으로. 히읗이 오고 기역이 오면 합쳐집니다. 키읔으로. 히읗이 오고 지읒이 오면 합쳐집니다. 치읒으로. 자, 이렇게 해서 표준 발음을 할 때는 놓고, 안, 턴, 달치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받침소리에 오는 받침소리 히읗이 올 때의 표준 발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기역, 디귿,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 오는 경우에는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히읗은 소리를 좀 더 거세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거세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옷이 쌍시옷으로 되는 건 거센 소리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문이 단단히 굳으면서 된 소리로 변하는 현상에 가까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히읗과 시옷이 서로 마주치게 되면은 이 시옷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옷은 쌍시옷으로 변하게 됩니다. 볼까요? 다, 히읗, 소. 히읗을 지워놓고 보면은 다소죠. 근데 히읗이 있는 순간 다소가 돼요. 다소. 마찬가지로 많다 할 때 이 만 히읗입니다. 여기에 시옷이 들어오게 되면요. 히읗과 시옷이 만나게 되면 이 시옷은 또 쌍시옷으로 변합니다. 만소가 표준 발음입니다.
이 경우도 겹받침이지만 똑같이 적용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겹받침이에요. 리을 히읗. 히읗과 시옷이 결합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쌍시옷으로 변합니다. 실소가 표준 발음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규정이에요. 첫 번째, 기역, 디귿, 지읒이 히읗과 결합하는 경우, 그때는 키읔, 티읕, 치읓으로 변한다. 두 번째, 히읗과 시옷이 결합하는 경우, 이때는 쌍시옷으로 변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이 밑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히읗이, 받침소리 히읗이 왔는데 그 뒤에 니은이 오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냐? 히읗과 니은이 만나면요, 니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노, 히읗, 그리고 니은 결합했습니다. 결합한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두 개가 마주쳤어요. 히읗과 니은이 마주쳤어요. 마주치게 되니까 이 히읗이, 뒤에는 니은은 변함이 없어요. 이 앞에 오는 히읗이 니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히읗과 니은이 오게 되면 앞에 오는 요 히읗이 이렇게 니은으로 변하고 뒤에 오는 니은은 고스란히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거는 참고상으로 알고 싶은 친구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마 3학년 올라가면 함께 배우게 될 건지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지는 저 지금 선생님도 좀 헷갈리는데,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게 우리 중학교에서 살아남았는지 고등학교 넘어갔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리는 이래요. 원리는, 자, 히읗과 니은이 만난다. 그러면 우리 저기 교과서 앞쪽을 넘겨보면요, 받침 소리에 히읗이 오면 이거였죠. 히, 히읗. 이 경우에는 이 히읗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소리에 해당하는 7종성법, 우리 음절 말에서 7개의 소리만 실현될 수 있다. 그 원칙이 있었죠. 받침 소리의 규칙 중에 홑받침의 받침 소리. 그때 이 히읗은 뭘로 바뀌었는지 기억나나요? 히읗은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도 자연스럽게 히읗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 히읗은 받침 소리에서 디귿으로 바뀝니다.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요. 근데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기역, 디귿, 지읒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히읗은 기역과 결합하고 디귿, 지읒과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 여기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히읗에서 받침 히읗은 소리 날 때 디귿으로 변한다. 이거는 뒤에 아무것도 안 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소리가 오게 되면, 환경이 달라지면 그 발음도 달라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시옷이 오게 되면 또 이 뒤에 오는 시옷을 변화시키게 되죠. 여기서 한번 봅시다. 히읗과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 원래 우리 여기 있었던 7종성법처럼 똑같이 먼저 히읗이 디귿으로 변합니다. 원래 문법 원리가 이렇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과 만난 디귿은요,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데 그때의 디귿은 니은으로 변해요. 그래서 히읗이 니은으로 변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근데 선생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왜 니은과 디귿이 만나게 되면은 앞에 온 디귿이 니은으로 변할까요? 이게 궁금한 친구들은 조금 더 기다리기 바랍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요, 이 부분은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문 규정에는 이 원리 중에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만 넣어서 이렇게 적용돼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과정을, 이게 사실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칙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규칙적인 변화인 거고 여기도 규칙적인 변화가 들어있는 건데, 여기도 규칙적인 변화가 들어있는데, 이 1단계, 2단계를 모두 건너뛰고 갑자기 한 번에
이 3번 방식으로만 나오게 된다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거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과서를 보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일단 규정을 먼저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뭐야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하고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반영되어 있는 원리가 있긴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규정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한 게 막막하다면 그냥 평소에 우리가 소리 내는 대로 자연스럽게 한번 발음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발음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우리가 왜 이렇게 발음을 하지?에 대해서는요, 문법 원리가 숨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받침 소리에 히읗이 오는 경우 뒤에 니은이 온다면 이 히읗은 니은으로 바뀐다. 히읗은 니은으로 바뀐다. 논는, 싼네가 표준 발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읗, 겹받침이든 혹받침이든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건 겹받침일 경우 얘기하는 거고요. 자,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근데 사실 여기서는 실질 형태소니 형식 형태소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진짜 실질적인 어휘적인 의미가 없고 문법적인 관계, 문법적인 의미만 있을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구별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모음. 히읗 뒤에 모음이 오면요. 히읗이 사라집니다. 여기 보죠. 나 히읗 그리고 모음 은, 모음 으 그리고 니은이 온 거죠. 여기 있는 초성은 없는 거라 그랬죠. 이응은 그냥 모양만 있는 거라 그랬죠. 이 경우에 히읗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린 거죠. 그땐 사라져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니은과 리을을요 마찬가지로 모음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니은, 리을 그리고 모음, 니은, 리을 사이에 히읗 그리고 모음 이렇게 오면 히읗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오면. 근데 이건 너무 구체적으로 안 오고요. 여러분들 쉽게 익히려면요 이것만 알면 돼요. 히읗 뒤에 모음 그러면 히읗 사라진다. 이렇게만 익히시면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 히읗은 받침 히읗이에요. 받침 히읗. 지금 우리 다 받침 소리 히읗만 하고 있는 거예요. 히읗 더하기 모음은 사라진다. 그때 이렇게 할 때 뭐 하늘 이 경우도 적용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받침 히읗이 아니죠. 처음 오는 히읗이죠. 뒤에 모음 왔죠. 안 사라집니다. 받침 히읗이에요. 받침 히읗. 자, 봅시다. 받침 히읗 뒤에 모음 으가 왔죠. 사라집니다. 받침 히읗 뒤에 모음 으가 왔죠.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받침 히읗 뒤에 모음 으가 왔죠. 어가 왔죠. 사라집니다. 받침 히읗 뒤에 모음 이가 왔죠. 사라집니다. 나은, 아는, 싫어도, 쌓이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사라졌죠? 이거 한번 잘 봅시다. 요거 볼까요? 실히읗 더하기 어도. 우리 선생님이 받침 히읗 뒤에 모음이 오면 사라진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 도 이렇게 발음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음의 원리, 연음 법칙이 있었죠. 받침 히읗이 있었는데 받침 리을이 있는데 받침 소리가 있는데 뒤에 모음이 왔다? 여기는 비어있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뒤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시러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됩니다. 아니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먼저 히읗이 사라지는 현상도 있지만 이 음절의 끝소리가 받침 소리가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 그 모음 앞에 있는 첫 소리로 넘어가는 현상도 이 연음 현상도 여기에 나타난다
것 놓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같이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받침이읒이에요. 받침이읒. 받침이읒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이게 합쳐지면서 크, 트, 츠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표준 발음 놓고, 안턴, 달치입니다. 두 번째, 받침 히읗 뒤에 시옷이 오는 경우 그때는 이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뀐다. 이 경우 다쏘죠. 다쏘, 만쏘, 실쏘 이게 표준 발음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 혹시 이런 친구 있을까봐 기우지만 한 가지 높아심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 히읗과 시옷이 결합되면 이게 축약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축약은 아닙니다. 왜 축약이 아닌지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왜 축약이 아닌지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궁금한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찾아오기 바랍니다. 축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이 히읗과 시옷이 만나면 시옷이 쌍시옷으로 변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3번 봅니다.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랬죠. 노 히읗는 논는 싸 히읗 네 싼네 히읗과 니은이 결합하면 니은으로 변한다. 이 니은은 뒤에 있는 니은, 앞에 있는 니은은 히읗이 변한 거죠. 4번 히읗과 모음이 받침 히읗과 모음이 결합하면 히읗은 탈락한다. 사라진다. 나은, 아는, 싫어도, 싸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네. 아까 싫어도 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애도 들어있네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연음이 들어있는 거죠. 방금 여기 설명한 내용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학습 활동 직접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답 한번 맞춰봅시다. 지금 먼저 여러분 풀고 오세요. 영상 멈추고 풀고 오고 여러분 이제 소리 내면서 한번 써보고 그리고 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다 풀고 왔죠? 이제 적어볼까요? 첫 번째는 올 히읗지 참 잘했다. 표준 발음은 옳지입니다. 옳지. 히읗과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하면 키읔, 티읕, 치읓 소리로 축약된다 그랬죠. 그는 볼수록 괜찮다. 괜찮다. 이게 표준 발음입니다. 여기서는 기역과 히읗이 만날 때 키읔이 된 경우 순서가 좀 바뀌었네. 히읗과 기역이 만날 때 키읔이 된 경우 히읗과 디귿이 만날 때 티읕이 된 경우죠. 밑에는 어떻죠? 아이고 미안 내가 또 지금 정신 났네. 여기는 기억이 아니라 지읒이었네. 헷갈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밑에 나오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이게 표준 발음이죠. 사이좋게.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읔으로 축약된 부분입니다. 4번. 이 옷 예쁘지 않아요? 아나요가 맞죠? 아나요. 히읗과 모음이 오면 어떻게 됐죠? 히읗이 사라지죠. 텅 비게 되죠. 이 히읗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니은이 연음 현상에 의해서 연음 법칙에 의해서 뒤에 오는 음절에 초성 자리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나요가 됩니다. 5번. 너를 보니 마음이 놓여. 똑같죠? 놓여입니다. 놓여. 이 경우 또 마찬가지로 히읗과 모음이 결합했어요.
그래서 히읗이 탈락했습니다. 자, 6번 볼까요? 나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이야. 아이고, 여기 글씨가 좀 이렇게 나오네. 적어볼게요. 놓는 편이야. 이게 표준 발음입니다. 자, 여기 이 과정도 한번 적어봅시다. 털어놓는. 처음에 히읗는 여기에서 각각 현상이 일어나죠. 먼저 털어의 리을이 뒤에 자음이 오지 않고 모음이 왔기 때문에 뒤 음절이 초성으로 넘어가죠. 털어. 연음 법칙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히읗는의 경우 우리가 여기서 히읗과 니은이 만나면 니은 니은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걸 적용시켜 보면 논는으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히읗과 니은이 만날 때 왜 히읗이 니은으로 변하나요? 에 대한 부분은요. 음운의 변동이라는 문법 원리를 배울 때 그때 한번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일단 여기에 숨겨진 과정이 히읗이 먼저 디귿으로 변했다가 니은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이 히읗과 니은이 말할 때는 니은, 니은으로 변한다고 알아두시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데 여기 이거 2번에 해당하는 원리는 여기 밑에 연습 문제로 안 나왔네요. 히읗과 시옷이 만나면 이 시옷이 쌍시옷이 된다고 했어요. 물론 히읗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앞에 있는 히읗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 히읗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히읗과 시옷이 결합하게 되면 쌍시옷으로 시옷이 변한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침 히읗의 소리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서 받침 히읗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그 표준 발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업 마치면 반드시 복습 잊지 마시고요. 이제 점점 수업이 하나씩 쌓일수록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될 내용들이 또 익히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복습은 필수입니다. 잊지 마시고 공부하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